어,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나요? 그래피티 아트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최기영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제 소개를 한번 보실까요? 네, 제 소개를 잘 보셨죠? 그럼 이제 낙서가 돈이 되는 혹시 그래피티를 들어보셨나요? 네, 그럼 이제 그래피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낙서가 돈이 될까? 한번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래피티는 어쨌든 낙서라는 거에서 출발이 되는데, 이 낙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. 사람한테 감정을 전달하거나 혹은 내 의사를 전달할 때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써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끄적거리는 거는 사실 내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하고 같거든요. 근데 그 감정을 전달하는 낙서가 혼자만 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래피티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래피티는 빈민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게 약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. 왜 그랬냐면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자기의 영역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됐던 거였죠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 발견한 게 낙서로는 시작을 했는데 남이 알아볼 수 없는 자기들의 암호를 만들기 시작해요. 그걸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태깅이라고 하는, 이게 도대체 글자야 아니면 이미지야 라고 혼동되는 그래피티인 거예요. 그게 바로 그래피티의 출발이었고, 이 그래피티가 대중적인,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금씩 미술의 영역이 결합되면서 지금의 그래피티 아트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. 낙서가 미술로 됐다는 게 그래피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03년도에 우리가 이 그래피티가 그전까지는 낙서로서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게 예술 장르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. 뉴욕의 브롱스 인근에 파이브 포인츠라는 건물이 있는데, 이 파이브 포인츠의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낙서 같은 그래피티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 파이브 포인트의 건물주가 너무나 낙서가 많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. 그냥 너희들 와서 자유롭게 그려. 대신에 좀 서로 약속을 하자. 이러이러한 그림을 서로 언젠가 그리자고 약속을 하자라 그래서 그게 한 4, 5년간 잘 유지가 됐었어요. 근데 이 주인이 이 건물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. 그 건물을 팔았을 당시에 건물을 허물고 아주 멋진 세련된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래피티를 지우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 그래피티 안에 남겨졌던 작품 중에 몇몇 작가들이 소송을 걸어요. 이건 낙서가 아니다, 나의 작품이다 라고 했고, 그 소송에서 작가들이 이깁니다.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래피티를 단순한 낙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공의 미술이라는 거는 많은 대중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줬을 때 이걸 인정받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밝혀준 게 그 파이브 포인트 사건이었고, 2016년도에 총 680억의 보상을 하게 돼요. 이 680억에 책정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많은 대중들이 이 그림을 사랑했고 그 그림을 남겨놓길 바랬고,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미술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받으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래피티라고 하지 않고 그래피티 아트라고 하는 겁니다. 끝으로는 이제 이 그래피티는 단순하게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미술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공공미술이 왜 그래피티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,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앞서 설명드린 그래피티 아트가 이 성수성에도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수성에 남아있는 그래피티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요. 자, 그럼 저를 따라가 볼까요?